안녕하세요. 임캔도이 채널 코코어멍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 후에부터 현재까지 조금 더 저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자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공유드릴 수 있어가지고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저와 같은 상황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일에 월요일에 수술을 들어가서 화요일 이제 새벽에 수술이 종료되었고, 중환자실에는 14일 화요일부터 오후 5시까지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진통제도 듣지 않고 뇌압 낮추는 약을 맞아도 효과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리고 제가 평소 심박수가 좀 낮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이제 관찰용으로 심박수를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하는 거를 몸에 이렇게 달고 있는데, 계속 심박수가 떨어지니까 알람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잠이 들려다가도 그 알람음 때문에 정신이 번쩍 또 들게 되면, 그때 또 뇌압이 갑자기 또 올라가서 머리가 너무 깨지치 아팠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코로 좀 심호흡을 하는 거였어요.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솔직히 눈은 좀 제대로 못 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심호흡으로 진짜 간신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뒷부분 요렇게 후두부를 다 뼈를 제거를 한 상태고, 저는 뼈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 뼈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티타늄으로 현재 지금 피부 안에 티타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머리 전체의 3분의 1이 뒤쪽 3분의 1이 그냥 티타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겨우 중환자실에서 오후 5시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제가 VIP 병동에 들어간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거의 거기서는 이제 누워만 있다가 나오게 되었죠. 아무래도 1인실이 없었다 보니까 너무 예민한 상태에서 제가 과연 2인실, 다인실에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못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부모님께도 감사하게 저를 VIP실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20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일단 VIP실에서도 컨디션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뇌압 낮추는 약이나 진통제를 놓아주긴 하는데 거의 듣질 않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제가 후두부도 수술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서 있는다는 게 조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거의 이제 또 잠깐 이렇게 기댔다가 또 앉았다가 거의 앉아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잠도 거의 못 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거의 심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호흡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두통 완화에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호흡, 코로 크게 들이치는 심호흡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중환자실에 나와가지고 수술 후에 또 바로 CT랑 MRI를 또 찍으러 갔는데, 보통 CT랑 MRI를 다 누워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뇌압도 높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진통제도 안 들이다 보니까 CT랑 MRI도 다 수면 상태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술하고 화요일날 화요일날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아마 CT랑 MRI 수술 후 CT, MRI를 그렇게 찍었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또 VIP실 병동에 있을 때 기저귀를 찾는데 솔직히 누워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소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또 소변줄을 또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뭐 산송장처럼 또 소변을 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수요일 날이 돼가지고 1인실 병동이 자리가 났다고 해서 점심 지나고 이제 또 거의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로, 아니 눕지는 못하고 반 앉아있는 상태로 1인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1인실 병동이 나게 돼서 수요일날 그렇게 1인실 병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걷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눕지도 앉지도 막 제대로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침대 채로 그렇게 이동을 했었고요. 와서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에서 잠도 거의 못 자는 상태에서 진짜 심호흡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후 PET-CT도 찍었는데 그게 이제 16일 목요일에 PET-CT를 찍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목요일까지도 도저히 누워있지 못하는 상태였어가지고 PET-CT도 또 수면 상태로 찍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와 같이 너무 두통이 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병원에 요청하셔가지고 검사 받을 때 수면해달라고 하시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다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또 처치를 해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ET-CT 결과가 나왔는데 폐전이가 좀 의심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머리 방사선을 하고 나면은 항암하면서 뇌 항암 아무래도 다 같은 암 타입일 거니까 차후 항암 치료하면서 폐 여기로 이제 같이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방사선을 할 때 수술 부위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한 3주 정도 걸리는데 저는 좀 뇌 쪽의 암세포가 너무 빨리 커지는 타입이라서 좀 이례적으로 저희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좀 방사선을 좀 빨리 시작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 뇌 여기 그 피부에 박혀있는 그 철심이 박혀있게 되면 방사선이 이렇게 침투하는데 조금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2주 정도만, 수술이 2주 정도, 그러니까 2주가 좀 안 된 상태에서 방사선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래 상황이 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치료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좀 좋았던 거는 저희 담당의 선생님께서 너무 저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주 또 방문해 주셔가지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회진을, 원래 없으셨던 회진이었는데 저를 또 보러 오셨더라고요. 괜찮은지. 그래서 그런 교수님의 관심과 또 그런 관심이 너무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그런 노력이 또 관심이 보이니까 왠지 치료가 더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추후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 또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내요. 화이팅!